이동의 촉시간입니다. 목요일 촉가이드 박지윤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명절에 뭐 하셨어요? 방송했어요. 명절 코로나라서 예, 대구가 제가 이제 어머니 계시는데 예, 긋고 오지 말라 하셔서 예. 있는 김에 예. 방송 몇 개 했습니다. 그 TBS 아침 방송도 진행하시던데. 그 전화 연결도 했잖아요. 예. 이 작가랑. YTN 사람을 TBS 연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요새 그런 게 돼 있습니까? 넘어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명절에 아마 박지윤 변호사처럼 뭐 고향에 못 내려가면 꽤 계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예.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내려갔다 왔는데 네. 예. 내려갔었을 때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커요. 저는 여기서도 많이 들었거든요. 결국 들을 만한 얘기가 재난지원금 받았나? 예. 안 받았나? 아니 받았으면 뭐 샀나? 어디서 썼냐 예. 뭐 이런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여기도 많이 하고 예. 고향엔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죠. 호남 경선 이번 주말 25일 날 있는데요. 지금 승부처 앞두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결국 이 이낙연 캠프는 여기서 공세를 상당히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처음에 이걸 제기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조선일보, 보수는 받은 거거든요. 근데 추석 지나서 오늘부터는 뭐 약간 조용해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이제 사건을 수사한다고 배당까지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뭐. 그래서 이게 논란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민주당 안에서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거 뭐 원팀이라 그러더니 맨날 이런 걸로 싸우고 오히려 이용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 건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쑥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예,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에서 이걸 계속 주장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당장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수사 특검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일단 뭐 대장동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글쎄요, 뭐 좀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요. 좀 어떻게 뭐 비리 특히 뭐 돈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아직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건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당에서도 뭐 정세훈 캠프에 있었던 김민석 의원이라든가 네. 김태년 뭐 원내대표라든가 전 원내대표 그리고 지금 뭐 같이 경선 뛰고 있는 김두관 후보, 추미애 후보 다 이재명 후보를 비호하고 변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낙연 캠프만 계속해서 공격하면 소외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지적하기는 어려울 테고 국민의힘에서 뭐 앞으로는 계속 하면 뭐 국민의힘이 뭐 그러는 건 뭐 어쩌면 뭐 당연한 예, 당연하죠. 뭐 정치적으로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고 예. 특검하자 그러고 그렇죠. 뭐 예.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뭐 다른 후보들이 다 이재명 지사를 엄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낙연 캠프가 계속 야당 국민의힘하고 엮이는 거는 많이 부담스러워 더 이상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하기 오래 끌고 가긴 어렵다고. 또 뭐 수사에 들어간 거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쪽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지난번 경기도 지사 선거할 때 유세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 건 가지고 자기 치적으로 내세웠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이렇게 했다. 경기도 지사를 뽑아주면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다. 그 만약 비리가 있었다면 그걸 자기 유세장에서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다닐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대법원까지 판결이 계속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됐던 사안이죠. 그것도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났으니까 그래서 계속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수박 발언에 대해서 이게 일베 용어다 비판을 하고요. 어제 이 지사가 이 SNS를 통해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반박하는 글에서 공영 개발을 포기하라고 넌지시 압력을 가하던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자들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수박이라는 단어가 이 일베에서는 호남 비하 발언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캠프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수박이란 단어는 민주당 성향의 네. 유튜버들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 지지를 많이 한 유튜버들이 네.
이낙연 캠프에 있는 국회의원들 비난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뭐 이런 뜻 아닌가 저도 잘 이해는 못했는데 빨간 수박 안에 빨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국민의힘이나 저쪽 당이 색깔이 좀 빨간색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는 파란색인데 민주당인 색깔이 파란색을 겉에 입고 안에는 사실은 국민의힘과 별다름 없다.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예, 지난 총선 때 정봉주 의원이 맨 처음에 썼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낙연 캠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저 민주당 성향의 유튜버들이 이낙연 캠프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박을 그러면 그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렇지 않고 역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걸 반박하면서 네. 사실은 그게 일베 용어인데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쓸 수 있냐 이렇게 역공을 들어온 거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이걸 받아서 아하. 호남 선거에 경선에 어떻게 조금 플러스 알파를 좀 얻어볼까 그 생각으로 이제 이재명 캠프 쪽을 공격하는 건데 뭐 일단은 우리 YTN도 그렇고 한국일보도 그렇고 팩트 체크를 좀 했더라고요. 네. 예, 일베에 들어가서 뭐 게시물을 조사도 하고 했던데 일단은 일베에 계속해서 그런 글이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다 없었다. 그리고 뭐 일베 사용자들도 처음 알았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일베들도 몰랐다고요. 예.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수박이라는 이미지를 써서 그동안 뭐 DJ나 노무현을 비하는 게시물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과거부터 썼던 단어를 이건 호남 비하니까 쓰면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거라고 봐요. 결국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백제 발언 예. 그것도 역시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호남 경선을 앞두고 수박 발언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좋습니다. 결국은 뭐 이번 주말이 결정되잖아요. 주말에 네, 광주 25일 전남, 입니다. 토요일 광주 전남, 네. 일요일 날 전북인데 네. 이런 저런 발언들 결국은 호남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뭐 금방 사라질 이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재명 캠프 측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호남이냐 호남 비하냐 말씀처럼 이낙연 캠프 측은 호남인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면 쓰지 않는 게 도리다 뭐 이런 뭐 어쨌든 이 수박 논쟁이 이 25일 26일에 있을 경선에서는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이 질문은 좀 그런가요? 저는 이것 때문에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판단은 되지 않고 이미 투표를 한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벌써 많이 네. 아마 많은 수가 있을 거예요. 미리 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을 찍겠다 혹은 4번을 찍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박 같은 이야기가 있었나? 하고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큰 호남의 흐름을 아마 바꾸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지역보다 호남이 일단은 투표율이 높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당원 대의원을 거느리고 있고, 근데 대의원 투표율은 높은데 일반 당원, 권리당원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 것은 페이퍼 당원이 좀 많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무 지나친 양측의 네거티브, 뭐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조금 속이 상해서 아유 뭐 그럴 안 수도 하겠다, 있고요. 안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분들도. 근데 어쨌든 호남에서 이 지사가 만일 이긴다면. 그러면은 사실은 경선이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긴다면. 이 지사 호남에서 이긴다면. 퍼센트 차이가 많이 안 난다면요?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낙연 후보 캠프 쪽에서는 내심 이긴 걸 호남에서 네. 바랄 테고 네. 만일 패배한다 그러더라도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를 떨어뜨려서 과반이 안 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뭐 호남 다음에 또 경남으로 가고 경남 갔다 경기가 있지 않나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가반을 한다 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또 슈퍼위크가 그다음에 예정돼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호남에서 많이 격차가 줄어들면 또 뭐 네거티브 같은 전략을 또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마 45 이상, 아하. 40대 후반을 네. 호남에서 노려서 어쨌든 이긴다는 전략을 갖고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호남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이 대장동 관련해서는 야당은 계속적으로 아마 이 대선 끝까지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 특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국정조사가 되겠습니까? 국정조사, 특검 결국은 국회의원 머리 쓰잖아요. 네. 민주당이 안 해주면 그만이죠.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에 충분히 할 수 있죠. 얘기를 좀 할 예. 수가 있겠죠.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작년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여러 명의 의원들이 네. 이재명 지사를 불러서 이재명 지사 어쨌든 그때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국정감사장에서 망신을 준다는 건가
혹은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었어요. 안 먹혔던 네. 느낌이 듭니다. 이번에도 만일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의혹만 제기했을 때 이제 TV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국정감사는 이거는 재밌는 국정감사 될 겁니다. 게다가 뭐 이재명 후보가 여권에서 1위니까 만약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본선 후보가 된다면요. 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을 제대로 공략 못하면은 이 건에 의해서 이재명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나한테 박수 쳐야 할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또 여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는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검찰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 그렇죠. 조사가 시켜야 되고 봐야죠. 국정감사도 좀 제대로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좀 제가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하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이 부동산 개발 건이잖아요. 네. 아니, 변호사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저희가 봤을 땐 거의 예. 99%의 변호사가 몰라요. 이거 일을 안 해봤던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뭐 저 역시 이혼이나 이런 거 하지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시행과 시공의 차이점이라든가 뭐 자본금과 출자금, 투자금의 차이 이런 것도 지금 전혀 모르고 지금 TV 나간 패널들이 얘기한단 말이죠. TV 가서 그냥 뭐 돈 많이 벌어서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좀 이런 이해가 안 얘기거든요. 가요. 그래서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야. 알겠습니다. 자, 야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골든크로스를 자신했던 홍준표 의원이 그동안 윤석열 1강이었던 야권 판세의 확실한 양강 체제로 아마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 지금 뭐 TV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5시부터. 8명이 지금 TV 토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또 심도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해요. 네. 결국은 4명 TV 토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 다음 컷오프 때. 그렇죠. 예. 그때 아마 홍준표 후보는 뭐 역전을 노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직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만 단기간에 역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아하. 예,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말씀처럼 두 번째 당내 TV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 5시 시작해서 한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토론에서도 홍준표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은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이번 토론회도 비슷하게 진행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1, 2위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생각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많이 안 때렸다. 다른 네. 후보들이.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 선거 나와서 비호감을 좀 많이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독불 장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캠프에도 지금 거의 국회의원들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홍준표 의원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공격이 집중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뭐 오늘 토론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겠죠. 네. 자, 근데 지금 경선 레이스에서 지난 4.15 선거 이 부정선거 주장이 후보들 사이에 떠오르고 있는데 이건 한교안 전 대표가 줄곧 주장했던 예. 이슈거든요. 예. 자, 이거를 지금 경선까지 끌고 왔는데 이거를 지금 또 최재형 후보가 이걸 받았어요. 예. 이건 어떻게 받았다가 또 삭제했던 것 같긴 한데. 뭐 최재형 지난 토론 때도 네. 최재형 윤석열 후보가 받았죠 사실은. 네. 홍준표 후보는 선을 그었고. 그렇죠. 근데 이건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비과학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대선 그걸 계속 이것만 물고 늘어지면 대선에 져요. 왜냐하면 결국은 중도층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대선은. 그런데 예. 중도층에서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은 태극기 부대들 혹은 그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이니까 네. 그 사람들 표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 사람들 마음을 얻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대법원에서도 아니라고 밝혀진 네. 이미 끝난 사안을 가져다가 네. 글쎄요 이게 중도층한테 먹힐까? 저는 뭐 당내 경선이어서 이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전체 선거 본선에 올라가도 문제가 좀 된다. 여기서 한교안 후보는 계속 주장했으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대표할 때 졌고 예. 그것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한교안 후보가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컷오프나 이럴 때 그걸 보고 판단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일 한교안 후보가 4강에 못 들었다. 그럴 때 윤석열, 최재형이 이걸 계속 얘기하겠느냐.
그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러진 않을 저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의 스탄스처럼 그건 황교안 대표가 스스로 책임질 일이다 하고 선을 긋는 게 음흠.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낫다. 본선을 가기 위해서는 이걸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면 중도층이 외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총선에서 대패한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너무 태극기 부대가 손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강훈 목사와 같이 단상에 올라가고 그리고 너무 강경 일변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렇기 때문에 비호감 쌓이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이렇게 태극기 부대 사람들 같이 손을 잡고 나간다고 하면 중도층은 외면할 수밖에 없다. 네. 자, 뭐 이 최재형 후보는 그만큼 좀 어려우니까 이것도 좀 받은 건가요? 이건 뭐 굳이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캠프 대체됐고 지금. 예,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조금 빠지면서 네. 다른 후보들 홍준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다 올라왔잖아요. 약간씩 올라가는 예. 모양새인데요. 근데 최재형 후보만 못 받아요, 못 받아. 오히려 떨어졌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캠프도 해체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은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가 강하게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습니다만 네. 오늘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또 그 화천대유 관계에서 그 전에 예. 대장동 관련해서 본인이 무죄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시절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캠프가 없으니까 보호해주기가 쉽지 않겠다.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최재형 후보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후보도 지금 뭐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잠시 덮여 있는 것 같긴 한데 고발 사주 관련해서 손준성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수사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되면 답이 좀 나올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처 문제도 지금 여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이 대장동 건 때문에 쑥 들어갔는데 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건 검찰, 뭐 공수처, 경찰이 다 달라붙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그러니까 각 그 수사기관마다 다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이 날 거란 말이에요. 결론이 나면 만일 그 윤석열 후보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네. 도의적인 사과는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또 국민 면접 시간에 만일 그렇게 되면 내가 사과를 하겠다고 사과하겠다 얘기했고 얘기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완전히 사라진 이슈는 아니다. 아직 내관이 남아 있다. 게다가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에 자료를 넘기는 그 시점에 윤 전 총장과 네.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뭐 예, 엄청 많은 전화 통화 SNS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글쎄 한동훈 씨 폰이 오픈되면은 이건 뭐 판도라의 상자일 그러니까 내관인 게 완전 내관인 네. 게 그 휴대전화가 지금 뭐 이스라엘 간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오픈이 되면 상당히 그 어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대선은 아무도 모른다. 사실은 박주민 선 말처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끝났는 대장동이 다시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옛날에 있었던 것도 다시 가지고 오고 꺼진 불도 다시 살리려고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또 대선 6개월 남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6개월이 6년입니다. 6년. 그렇죠. 예. 다른 대한민국 선거 6개월은 다른 나라 6년이랑 6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직 이게 사라진 이슈는 아니고 또 박 변호사 말처럼 아내 문제도 남아 있고 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에서 아마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논문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또 주가 조작 사건이 도이치 있고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그리고 장모 사건은 두 개가 더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 장애물이 많다. 윤석열 너무나 후보에게는 많다. 예,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정치 공작이고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권에서 공작하는 거다 이렇게만 몰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훈 변호사 이동영 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